안녕하세요. 카네다곤의 이재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희 학원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항상 수업 시작할 때 간단한 문법 테스트를 봅니다. 매주 반복 훈련하는 그 프로그램을 가져왔는데 이거를 가지고 문법 공부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문법 공부를 한다 그러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문법은 개념이야. 개념을 알아야 돼. 그래서 문법은 과학이지. 문법은 과학이다. 뭐 언어는 과학이다. 이런 강조들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법은 암기가 아니라 개념이다. 아니면은 기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실제로 수업을 하실 때도 그래서 문장 성분, 뭐 주어는 어떤 기능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용어는 무슨 기능을 하고 있고 하면서 이 의미와 기능 중심으로 많이들 설명을 하세요. 상당히 많이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많이 헷갈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품사를 하나 판단하는 데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이게 동사지, 이거는 명사야, 이거는 조사고, 이거는 동사야 라고 거의 0.1초 만에 팍팍팍 건드리죠. 문장 성분이요. 목적어고, 서술어고, 그 다음에 부사어야 이런 식으로요. 문장 성분도 거의 0.1초의 망설임 없이 이렇게 전부 다 문장 성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빠른 판단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전부 다 얘를 꾸며주고 있으니까 너는 부사어로구나 이런 식으로 기능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법은 여러분들 이 시간부터 정정을 좀 하도록 합시다. 문법은 조건입니다. 조건을 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지 기능이라든가 의미를 가지고 먼저 판단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굉장히 혼란스럽고요. 그 다음에 이해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좀 더딥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도 스스로는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학생들한테는 FM대로 강의를 한다 해가지고 개념이나 기능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그렇진 않습니다. 대부분 다 조건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문법은 조건만 따지면은 암기를 안 해도 되는 것이냐? 나는 암기가 정말 싫다 라고 하는데 자, 뼈 때리는 얘기를 한 가지 해야 되겠군요. 문법은 암기입니다. 문법 암기하지 않아도 개념만 알면 돼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인강에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기 위한 헛소리들이에요. 문법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근데 요령을 피운다면은 무엇을 암기할 것인가에 따라서 좀 더 효율적인 문법 공부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이 간단한 문장 하나를 분석하는 예를 보여줄 텐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암기사항은 무엇이겠냐? 암기사항이라고 합시다. 솔직히 외워야 되는 것들이니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먼저 품사분류의 조건.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단어는 얘를 빼고 모든 단어를 전부 다 띄었습니다. 즉, 띄어쓰기 기준으로 전부 다 팍팍팍팍 나눠준 다음에 거기에 붙어있는 조사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첫 번째 능력은 조사 판별 능력이에요. 조사는 띄어쓸 수 있는 말 뒤에 붙고요. 다른 명사 뒤에도 잘 붙습니다. 이거 두 가지를 기억한다는 거죠. 암기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나머지 띄어쓰기 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 기준, 너는 뭔데? 활용하냐, 못하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활용한다? 그럼 이렇게 내려서 동사, 형용사, 못한다? 그럼 이쪽으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활용한다 라는 말은 뭐냐 했을 때 대충 말한다면 어가 너미로 나누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제가 대충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정확하고 고난도이면서 어렵게 얘기를 한다 라고 한다면 중간에 서너머러미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서너머러미가 뭐죠? 대표적인 서너머러미 그 무서운 거 있어요. 의시시. 자, 이런 의시나 시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더라? 그러면 너는 동사, 형용사가 되겠고 안 된다. 그럼 이쪽으로 내려옵니다. 이쪽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 그 다음 기준은 뭐냐 했을 때 격조사를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조건을 우리가 또 암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격조사를 붙일 수 있다 라고 한다면 명사, 대명사, 수사가 되는 것이고요. 붙일 수 없다 라고 한다면 관형사, 부사 또는 감탄사가 됩니다. 감탄사는 어느 것도 꾸며줄 수 없다라는 자기 조건을 가지고 있고요. 관형사는 뭘 꾸밉니다. 뭘 꾸미죠? 얘는 항상 체험만 꾸민다라는 이 조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명사랑 잘 어울리네? 그러면 너는 관형사. 아니네? 그러면 부사. 혼자 놀고 있네? 감탄사. 이런 식으로 구별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문장 성분은 어떻게 해요? 난 문장 성분이 가장 어려워 라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자, 문장 성분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품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품사는 대충 하는데 뭐 대충 알아서 그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문장 성분의 종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이 문장 성분을 판단하는 기준들은요. 격조사를 암기하는 겁니다. 주격조사가 붙어있어요. 100% 주어고요.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있습니다. 100% 을름이 붙어있습니다. 어디에? 명사 뒤에. 그럼 100% 목적어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겁니다. 즉 격조사가 문장 성분 판단의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체험의 격조사가 아니라 용언이야. 용언은 그럼 문장 성분 어떻게 판단하느냐 했을 때 용언은 끝에 어마어미를 봅니다. 그 어마어미가 종결음이나 연결음으로 끝났어요. 그러면 무조건 서술어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조건 관형어. 부사형 전성어미 100% 부사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성어미 암기하셔야 되겠고요. 전성어미가 이게 다네. 그리고 문장 끝났네. 그럼 종결어미. 문장 안 끝났는데 전성어미가 아니라 끝난 연결어미.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품사는 뭐가 있느냐. 체험 용언 다 끝났으니까요. 나머지 품사는 관형사, 부사,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관형사가 나왔어요. 무조건 관형어. 부사가 나왔어요. 무조건 부사어. 그 다음에 감탄사가 나왔습니까? 그러면 무조건 독립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평소에 하던 연습, 우리 학원에서 평소에 하던 연습대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칠판에다 붙여보고요. 조금 흐립니다만 위에 문장은 잘 보이죠? 자, 위에 문장을 가지고 이렇게 풀어나갑니다. 무조건 띄어쓰기 기준으로 쭉쭉쭉 나눠요. 쉽죠? 무조건 띄어쓰기 기준으로 나눈 다음에 붙어있는 조사를 찾습니다. 자, 얘 조사 되겠고요. 글 빼도 앞말이 혼자 쓸 수 있죠. 안 되죠. 이거 되죠? 그렇죠? 이거 안 됩니다. 이거 되고요. 이런 식으로 조사를 찾아냅니다. 그럼 우리는 단어의 개수가 전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봅시다. 격조사가 붙어있는 말입니다. 자, 이거 조사. 그렇죠? 그러면은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말, 명사, 대명사, 소사 셋 중에 하나가 됩니다. 명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너는 뭐니? 너는 하시며, 즉 아까 내가 얘기했던 의시시가 들어갈 수 있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넌 용언이죠. 용언 중에서 현재형이 되니까 너는 동사로구나. 그 다음에 또 조사 붙어 있는 말. 그 다음에 여기도 있죠. 조사 붙어 있는 말. 내 명사라고 쓰지 마시고 여러분 대명사가 되겠죠. 발핀, 이것도 발피신 이렇게 해서 이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 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도 용언이죠. 밟힌다, 현재형이 되니까 동사. 너도 본다, 현재형이 되니까 동사. 이렇게 우리가 품사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문장 성분 가볼까요? 자, 문장 성분은 다시 띄어쓰기 기준으로요. 띄어쓰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자, 곧장 가볼게요. 목적격 조사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어요. 연결어미 붙어 있나요? 서술어요. 부사격 조사 붙어 있나요? 부사어요. 그 다음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가지고 있습니다. 관형어요. 를 목적격 조사 붙어 있으니까 목적어요. 종결어미 붙어 있네요. 서술어요. 자, 지금 제가 단어들 사이에 관계들을 보면서 또는 기능들을 보면서 뭔가를 판단하고 있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철저하게 조건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품사, 문장 성분을 분류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른 판단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문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속도와 정확성이 되겠죠. 그렇죠? 가장 신속하게,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매주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훈련에 동참하고 싶다면 커넬학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밑에 형태소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형태소라는 것은 무엇이냐?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태소의 분류 기준은 자, 이거 흐리지만은 간단하게만 보여줄게요. 자, 형태소의 분류 기준은 맨 처음에 형태소 단위에서
자립할 수 있나요? 자립이 뭐야? 띄어쓰기를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로 보내세요. 안 되는데요?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혹시 용언의 어간이라도 될 수 있나요? 용언의 어간 어떻게 만들어 보죠? 뒤에다 다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렇죠? 먹다 그러면은 이게 어간이 되겠죠. 먹이다 그러면은 다 빼고 먹이 여기까지가 어간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용언의 어간이 될 수 있나요? 그럼 이걸로 보내세요. 그것도 안 되나요? 그러면 밑으로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자립도 안 돼요. 용언의 어간도 안 돼요. 나머지가 형식 형태소 드립니다. 그 형식 형태소는 조사, 어미, 접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3번부터 있는데 여기 이제 1번, 2번 이렇게 내가 번호를 붙이는 거거든요. 원래 그 프린트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3번에 해당하는 형식 형태소들이 있습니다. 조사는 뭐냐 했을 때 다른 명사에도 잘 붙어요. 어미는 뭐냐 다른 동사에도 잘 붙어요. 다른 동사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다른 동사 어간에도 잘 붙는다라고 해야 되겠죠. 접사는 특정한 명사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동사 어간이라든가 이런 데 붙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자세한 설명 생략하더라도 얘네 셋 정도는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는 기준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사실 얘입니다. 자립이요 또는 용언의 어간이 되나요? 한다면 실질 형태로 즉 용언이 된다. 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실질 형태도 찾기 연습인데.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 올라갔다는 얘기를 합시다. 자, 형태소 개념을 그대로 분석해 본다면은 네, 여기다 끊을게요. 자, 단어 수준으로 아까 전부 다 이렇게 쭉쭉쭉 나눴었죠. 그렇죠? 조사 나누고요. 그 다음에 밭과 일, 의미 덩어리 두 개로 나눌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밭과의 밭, 거기다가 피동접사 히, 그 다음에 전성어미 니은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그 다음에 고, 아따 해서 선어말음이야 해가지고 형태소를 다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자립은 뭐냐 했을 때 밭, 앞뒤로 띄었을 수 있죠. 일 띄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어머니 나눠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발 이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띄었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자립을 찾습니다. 모든 자립은 전부 다 실질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자립은 안 되지만 두 번째 실질 그것은 뭐냐 했을 때 용언의 어간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봅니다. 여기 X들 중에서요. 하다의 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박다의 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보다의 보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실질 형태소를 찾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처음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문법은 조건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개념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이런 거 가지고 가면은 3년 내내 머릿속이 상당히 많이 복잡해질 거고요. 오히려 외워야 되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질 겁니다. 문법은 암기입니다. 하지만 누가 더 효율적으로 암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본 지식이 달라지고요. 이 기본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면요, 문법의 어느 파트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많이 문법에 관해서 헤매는 일 없이 여러분들은 구명조끼 하나 단단하게 입고 헤엄쳐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